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면 뭐든 할 수 있겠지. 나는 20년 넘게 일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재취업이야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겠어?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3가지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재취업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둘째, 운 좋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셋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예상 못하는 부분,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저는 22년간 금융보험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노후 설계를 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그리고 통계가 증명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년 벼룩시장이 발표한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조사 응답자의 79.7%가 이미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었고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1.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정년 퇴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비율은 고작 12.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2.5%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종료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럼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구직 활동 중인 응답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이미 4.4개월을 넘어섰습니다. 4개월 이상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연락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퇴직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51.8%, 나머지 30.8%는 현재 또 구직활동 중이고 17.5%는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절반만 성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거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이미 2025년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4%에 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는 늘어나는데 그들을 받아주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현실입니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기뻐하기 전에 숫자 하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재취업한 중장년의 월평균 소득을 주된 직장과 비교하면 주된 직장에서 월평균 339만 원을 받았던 분들이 재취업 후에는 269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8%가 줄어드는 겁니다. 약 70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감소폭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커집니다. 40대는 이전 직장 대비 21.2% 감소, 50대는 24.5% 감소, 60대 이상은 29.3% 감소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5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취업 사이트를 뒤지다 지쳐버린 한 분의 말이 기억납니다. 온라인 취업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50대를 받아주는 일자리는 어느 유형이든 최저 시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월 200에서 25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5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약 월 2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취업에서 받는 돈이 딱 그 수준이거나 그 아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이어가기도 빠듯한 금액이죠. 그리고 임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의 질도 무너집니다. 주된 직장에서 정규직 비율은 76%였는데 재취업 이후에는 37%로 내려앉습니다. 10명 중 6명은 시간제, 기간제, 용역 같은 비정규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20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재취업 후에는 비정규직, 그것도 임금은 더 낮게. 이건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취업한 고령자의 60%는 생애 주된 직장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분야 자체를 바꾸는 건 더 어렵고 그나마 비슷한 분야로 가도 대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22년간 현장에서 본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퇴직 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일할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노동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부터 월급의 수익 구조, 즉 연금이든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현금 흐름이든 준비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취업 문제, 임금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퇴직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직함이 사라집니다. 명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명함과 직함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저도 이번에 퇴직하면서 연락처를 정리해보니 전화할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직장과 관련된 사람은 많았는데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OECD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OECD는 중년 남성은 직장 중심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동네 친구나 가족 관계는 약하다. 실직, 은퇴 후 위축되면 관계망이 더 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통계는 더 가혹합니다. 2024년 기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도가 60세 이상에서 39.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니어 10명 중 4명은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총 3,894명이었는데 이 중 60대 이상이 1,970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습니다. 40대 50대를 합치면 5060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이 노인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퇴직 전까지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 당연히 오가는 연락들, 그게 직함 덕분이었는지 진짜 인연이었는지는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퇴직 전에 직장 밖의 관계망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취미 커뮤니티든 지역 모임이든 동창 네트워크든 퇴직 후에 새 관계를 만들기는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평균 4.4개월 이상 걸립니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임금은 20에서 30% 줄고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고해주지 않는 인간관계의 단절, 정체성의 상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하는 쪽입니다. 그 선택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